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아일랜드 정부의 장관이 컴퓨터 한 대를 자기 나라에 들이는 걸 공식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 컴퓨터가 바로 아이온큐의 기계인데, 호라이즌 퀀텀이 더블린의 두 번째 시험 시스템의 거점으로 확정을 했는데, 지난 3월에 아이온큐에서 사기로 한 6세대 칩 기반 256큐비트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입니다. 피터 버크 장관은 이걸 아일랜드의 국가 반도체 전략인 실리콘 아일랜드와 연결을 지었습니다. 아일랜드 투자청 대표는 양자 개발이 기관의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말했고, 호라이즌 퀀텀은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아일랜드 과학, 공학팀을 키울 계획입니다. 호라이즌의 첫 시험 시스템은 싱가포르에 있는 초전도 하드웨어입니다. 이 회사는 특정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데 유럽 본부용으로는 아이온큐를 골랐습니다. 초전도와 이온 트랩 둘 다 쓸 수 있는 회사가 유럽 거점의 아이온큐를 택했다는 건 그만큼 아이온큐 기계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케임브리지가 256큐비트 시스템을 들였고, 오늘 더블린이 한 대를 들였습니다. 아이온큐는 석 달 전 영국과 아일랜드 담당 영업 책임자를 배치를 했는데, 유럽에서 아이온큐 시스템이 도착하는 게 정부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 장관이 컴퓨터 한 대를 들이는 걸 공식 환영한다는 건 그만큼 양자 컴퓨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 전략에 양자를 핵심으로 넣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 이어서 더블린까지 유럽 곳곳이 아이온큐 기계를 들이고 있고, 회사가 영업 책임자까지 현지에 배치한 건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더싱은 아이온큐의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인데, 이전 회사에서는 반도체 설계 회사 암의 최고 재무 책임자였고, 시스코에서 인수합병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에서 싱은 아이온큐 전략을 양자의 시스코가 되는 길로 설명을 했는데, 시스코는 컴퓨터를 만들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잇는 네트워크 계층을 만들었고, 그래서 표준이 되었는데, 싱은 아이온큐의 네트워크가 누구의 양자 컴퓨터든 서로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무엇과 연결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선두가 되는 길이라고 시스코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방식 경쟁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는데, 초전도의 미래도 이온 트랩의 미래도 다른 방식의 미래도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하나를 고리라 하지 말고 전부 연결하면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계를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온큐 자체 기계는 이온 트랩으로 돌아가지만, 네트워크 전략은 다른 모든 회사의 양자 컴퓨터에서도 작동하도록 짰습니다. 인더싱은 경쟁 구도를 두고 가격 싸움이 아니라 빠르게 키워서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경쟁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경쟁자는 우리 자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전략이 영리한 건 어느 방식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한쪽에 베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전도가 이기든 이온 트랩이 이기든 그 모든 컴퓨터를 있는 네트워크를 주고 있으면 아이온큐는 어느 쪽이든 이겨도 이깁니다. 시스코가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컴퓨터를 있는 회사로 인터넷 시대의 표준이 됐던 것처럼, 아이온큐도 양자 시대의 그 자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인더싱이 시스코에서 인수합병을 직접 이끌었던 사람이라서 이 전략에 무게가 실립니다. 아인라이드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양자 회사가 아닌데도 아이온큐 자금이 들어간 곳인데, 전기, 자율주행 트럭 회사이며 기업 가치 13억 5천만 달러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과정에서 1억 1,300만 달러 규모 투자가 초과 청약될 만큼 수요가 몰렸습니다. 상장 이틀 전 스웨덴 최대 육류 생산 업체와 160km 냉장 운송 구간을 전기차로 바꾸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범 사업이 아니라 그 회사 냉장 출하량의 25%를 맡게 됩니다. 양자 회사가 트럭을 챙기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아이온큐가 작년 10월 아인라이드에 투자에 참여를 했고, 아이온큐 임원이 작년 5월부터 아인라이드 이사회에 있습니다. 4월에는 아인라이드의 실제 차량 데이터로 양자 최적화를 돌려서 배송량을 12%나 늘렸습니다. 이 차량들이 아마존과 제네럴 일렉트릭 가전을 실어 나르는데 이제 나스닥이 상장된 것입니다. 아이온큐가 단순히 지분만 가진 게 아니라 이사회 자리까지 갖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양자 최적화로 배송량을 12.1% 늘렸다는 건 양자 컴퓨터가 실제 물류 현장에서 돈이 되는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투자한 회사가 상장을 하면 그 가치가 오르고, 거기에 더해 아이온큐 양자 기술이 실제로 쓰인 사례까지 생기는 구조입니다. 포트폴리오 회사의 상장은 아이온큐 실적에는 안 잡히지만 양자가 실제 산업에 쓰인다는 증거로 남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특허를 또 냈습니다. 아이온큐가 에폭시 기반 레이저 표적 제작 기술 특허를 받았는데,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이온을 큐비트로 씁니다. 그 이온은 표적에서 나오죠. 레이저를 쏴서 표적 원자를 증발시키고 트랩이 잡는 방식인데, 기존 표적은 단단한 고체라서 원자가 안정적인 고체 형태일 때만 됩니다. 그런데 비싸거나 희귀하거나 방사선이라 다루기 어려운 원자도 있습니다.
새 특허는 그 원자를 에폭시에 섞어 쓸 수 있게 합니다. 에폭시는 흔히 쓰는 접착제 같은 물질인데 다루기 어려운 원자를 여기에 섞어 쓰면 안정적으로 표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쏘는 방식 그대로라서 기존 장비를 바꿀 필요도 없죠. 덕분에 예전에 못 쓰던 원자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바륨 133이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터비움 173은 370나노미터 자외선 레이저가 필요한데 그 파장의 광학 장비는 종류가 적습니다. 반면 바륨 133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내는데 지난 50년간 세계의 광섬유와 레이저, 검출기가 다 그 파장에 맞춰서 발전해 왔습니다. 바륨 133 이온이 이미 깔린 광학 기반 시설에 그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자 컴퓨터를 여러 대 연결하려면 빛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미 전 세계에 깔린 광섬유와 레이저 장비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원자를 쓰면 새 장비를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서 연결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라이트 싱크 인수로 가져온 기술이 바로 이 광학 연결과 맞물리는데 이 특허가 이온 트랩 큐비티에도 같은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메릴랜드 대학교에 실제 광섬유망에 첫 양자 메모리 노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니콜로 드마시 대표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회사의 현재 단계를 짚었습니다. 연구 단계를 벗어나서 공학과 제조, 확장 단계에 들어섰다고 했고 30년 전 이 산업을 시작했고 완전한 오류 정정 시스템에 바로 착공 가능한 설계도를 처음 공개한 회사라고 했습니다. 큐데이가 2033년이라는 가정은 사라지고 2028년에서 29년으로 당겨졌다고 봤습니다. 중국이 목표로 한 2029년에 구글도 이제 동의한다는 것이죠. 스카이워터 인수는 FTC 승인을 기다리면서 올 여름 마무리 예상을 하는데 세계 최대 양자 위탁 공급사로 가는 길입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누구에게나 칩을 공급하는 공장이 된다는 건 아이온큐가 자기 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자 업계 전체의 칩을 파는 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출은 7자리에 처음 도달한 양자 회사이고 작년에는 9자리를 찍었는데 10자리에 처음 닿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7자리는 100만 달러대, 9자리는 억 달러대, 10자리는 10억 달러대 매출을 말하는데 양자 회사 중에 이 단계를 차례대로 밟은 곳은 아이온큐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니콜로 드마시는 중국이 양자에서 미국보다 몇 년 앞선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몇 년 앞서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도달하는 게 경제와 국가안보 양쪽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차이도 짚었습니다. 자기 일정 관리에는 인공지능을 안 쓴다고 했는데 환각,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틀릴 걸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사람이 알고리즘을 짜면 기계가 정확히 실행하는 옛 방식의 컴퓨팅이라서 그런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픽 칩으로 100년에서 1000년 걸릴 계산을 몇 시간, 며칠로 줄인다는 게 그가 본 양자의 힘입니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도 니콜로 드마시는 신약 설계와 공학 같은 실제 분야에서 양자가 이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온 트랩 시스템 덕분에 일부 실제 사례에서 20배 빨라졌다는 것이죠. 이론을 넘어서 더 빠른 신약 발견이나 복잡한 소재 설계 같은 분야에서 양자가 실제 가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데이터들만 봐도 가슴이 뛰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미 연방정부와 백악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들을 분석하던 중 제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국가안보 마스터 플랜의 실체인데 펜타곤의 자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로드맵의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온큐를 둘러싸고 들려오는 국방부 계약 소식들, 시애틀 공장 건설, 이게 과연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세 개의 정부 공식 문건을 보면 이 모든 행보가 미 연방정부의 오래전부터 기획한 국가적 차원의 로드맵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미 연방정부의 양자과학의 최신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NQI 2025 연례보고서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했던 예산이 22년부터 25년 제한안까지 자그만치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굳건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다른 과학기술의 예산은 조정받는 와중에도 양자 예산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금의 출처를 봐야 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곳을 보면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항공우주국 등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특히 그 아래 적힌 이 문장, 국방부 양자연구 프로그램의 확장, 보이십니까? 국방부가 직접 개입해서 예산을 팽창시키고 있다는 것은 양자기술을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이 기술을 당장 전장에 어디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두 번째 문서 에이타크에서 발행한 양자기술 분석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국방부가 진짜 원하는 핵심 기술인 퀀텀 센싱, 양자감지의 실체가 적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양자감지 기술이 원자 수준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보면 조나단 다울링 같은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한 파트를 보시면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한 정밀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로 바로 내비게이션, 항법을 콕 집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국방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조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25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치명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전에서 적군이 GPS를 차단해버리면 기존의 첨단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하지만 아이온큐의 양자 센싱 기술이 탑재가 되면 GPS 신호가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오차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 미국의 최첨단 국방 인프라 그 자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아이온큐 개별 기업이 혼자서 만들어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건은 백악관 성과 보고서입니다. 이건 국가 최상위 기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전략 로드맵입니다. 2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백악관은 양자정보 과학을 가리켜 경제 번영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단순한 산업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핵심 과제라는 뜻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박스 친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 거대한 움직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의 역사적 리더십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양자 이니셔티브에 서명을 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최초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에너지부, 국립연구소 등 5년간 최대 6억 2,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이 거대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터져나오는 아이온큐의 긍정적인 뉴스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2018년부터 백악관과 국방부가 치밀하게 설계한 마스터 플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미 거대한 자본의 방향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이 확실한 흐름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로드맵 속에서 미 국방부의 막대한 예산을 흡수할 기업이 과연 아이온큐 하나뿐일까요? 아이온큐가 전체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한다면 이 양자칩을 실제 국방 인프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초정밀 부품을 공급하거나 특수환경 테스트를 담당하는 핵심 밸류체인 파트너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방부가 아이온큐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때 그 옆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숨은 파트너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백악관, 국방부 그리고 각종 글로벌 리포터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찾아냈습니다.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국방 예산을 나눠 가질 아직 시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단 하나의 핵심 파트너 기업입니다. 이 종목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대신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버튼 하나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영상에서 바로 종목명을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해버리면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이지만 양자 관련 부품주 특성상 시가총액이 가벼워 방송에 노출되는 순간 단기 세력들이 진입해 주가를 크게 흔들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양자 섹터는 정부 정책이나 일정 하나의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00% 무료 이벤트라고 적혀 있죠.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는 대장주답게 뚝심 있게 장기 투자로 이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 파트너 기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먼저 챙기시는 겁니다. 나는 아이온큐 하나만 들고 가기엔 포트폴리오가 다소 불안하다. 미 국방부 예산이 집중되는 진짜 숨겨진 수혜주를 바닥에서부터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 바로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본격적인 수익 극대화 전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